이상희 선생님이 들려주는 인류 이야기. 글 이상희, 그림 이혜정. 1장.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답부터 시작된다고 했잖아.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죠? 이름은 뭐고, 나이는 몇 살이고, 여자 7살. 혹은 남자이고, 강아지 여자. 쫑이에, 근데 그렇게 들면은 이거 볼 수가 없는데, 엄마가 책을? 네, 이렇게 놓을게. 어차피 들리긴 하니까. 여러분은 강아지 쫑이랑 어떻게 다르지요? 쫑이가 쫑이는 누구야? 강아지고, 여러분은 사람, 인간이죠. 여러분은 왜 인간인가요? 당연한 걸 갑자기 물어보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겠네요. 어렵게 생각하지 난 말고. 엄마한테 태어났는데 엄마가 사람이니까. 그러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옆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쫑이를 보세요. 쫑이는 털이 북슬북슬하고 네 발로 뛰고 왈왈거리는 강아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인간이에요. 자세히 보면 인간은 재미나게 생겼답니다. 거울을 한번 보세요. 머리와 몸통, 팔과 다리가 있고 두 발로 똑바로 서 있네요. 좀 재밌긴 하네. 몸에는 머리카락 말고 눈에 띄는 털이 없고 꼬리도 없어요. 인간은 언제부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좀 징그럽긴 해.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그쵸? 뭐가 징그러워? 코도 이렇게 둥그렇고 눈도 또 이렇고 눈 작고 입도 퉁퉁하고 발가락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지 탐구하는 고인류학자입니다. 인류학은 인류가 무엇이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고인류학은 옛 고자를 써서 옛날 인류를 탐구하는 학문이죠. 인류의 조상을 찾아 위로 올라가죠.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조상의 조상을 찾아서 계속 올라가면 아메바까지 올라가 버리니 어딘가에서 끊어야겠죠. 아메바는 여기 옆에 써 있다. 몸 전체가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아주 작은 단세포 생물이에요.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들쭉날쭉하게 생겼는데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며 이동해요. 수십억 년 전 지구에 처음 등장한 생명체들은 모두 아메바처럼 작고 단순했어요. 여기 아메바가 있나 보자. 표지에? 없는 것 같은데 점 같은데 이 점. 그러게. 자, 그래서 인류와 가장 가까운 동물인 침팬지와 인류가 갈라졌던 곳까지 올라가 본답니다. 인류는 침팬지와 언제 갈라졌고 갈라진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최초의 인류는 누구이고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말이에요. 이 그림은 틀렸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줄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은 틀렸어요. 이거 너무 깜짝 놀랐어. 왜? 왜 틀렸다고 할까? 인류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면 등장하는 그림이죠.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예요. 바로 아래 그림이에요. 그림을 잘 보세요. 인간이 처음엔 침팬지처럼 생겨서 네 발로 걷죠. 그러다가 엉거주춤하게 일어서요. 목은 계속 앞으로 쭉 내밀고 있어요. 계속 그러다가 점점 허리도 펴고 어깨도 펴고 피부색도 옅어지고 머리 색깔도 옅어진 현대인이 제일 앞에 있네요. 짠 하고 나타난 인간의 마지막 모습. 최고의 모습은 백인 남자네요. 이 그림은 틀렸어요. 인간은 이 그림처럼 처음엔 구부정하게 걷다가 점점 덜 구부정하게 걷게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똑바로 걸었어요.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어떻게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이런 어정쩡한 자세로는 도망도 제대로 못 가고 잡아먹힐 거예요. 그림에선 현대인이 가장 커요.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현대인이 가장 큰 몸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농사를 짓기 시작한 1만 년 전부터 인간의 몸집은 작아졌어요. 농사 짓기 이전에 옛날 사람이 현대인보다 더 컸답니다. 그리고 현대 인간 중에는 흰 피부도 있지만 짙은 색깔의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본다면 다양한 피부색과 다양한 몸집과 다양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근데 아직 여기 읽고 있어.
인간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림 속에는 대부분 남자만 등장해요. 이렇게 다양한 인간들 중에서 대표로 딱 뽑은 것이 백인 남자인 거예요. 마치 신체 건강한 흰색 피부를 가지고 백인 남자가 되는 게 진화의 목표인 것처럼 그려져 있지만 땅속에서 나온 화석이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왜 이렇게 그리는 걸까요? 원시인은 미개하고 열등하다고 믿는 우리들의 편견이 만들어낸 그림이에요. 나와 너, 우리 모두의 이야기.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이 그림은 틀렸지만 흔해요. 그리고 한번 보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고 그렇게 굳어진 생각은 고치기 힘들어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해요.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초기 인류가 살던 숲이나 동굴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발전한 문명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의 몸과 마음이랑 닮은 점이 많아요.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양복을 입은 원시인, 스마트폰을 든 원시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의사들은 원시인처럼 몸을 움직여야 건강해, 원시인처럼 먹어야 살이 빠져 라는 말도 하죠. 원시인에 대한 편견을 지우고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수백만 년, 수십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가 누구이고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좀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인류의 기원을 쫓아 머나먼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아직도 시간 여행을 안 떠났어. 고인류학자는 어떻게 인류를 탐구하나요? 화석은 여기 읽고 있지.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죽은 몸이나 흔적이 돌처럼 변한 거예요. 화석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구의 비밀과 생명의 기원을 알려주는 보물찾기가 쉽지는 않겠죠? 화석은 옛날에 어떤 생물이 살았고 그때 환경이 어땠는지 알려주는 타임머신이에요. 이 동굴은 호빗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난쟁이 인류 화석이 발견된 곳이랍니다. 인도네시아의 플로레스 섬인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기다리던 인류 화석이 발견되었어요.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생물의 죽은 몸뚱이나 흔적에 진흙 같은 퇴적물이 순식간에 덮여 오랫동안 압력을 받아야 해요. 과학자들은 화석에 남아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비율로 화석의 나이를 계산해요. 화석으로 동물의 원래 모습은 물론 먹이, 습관, 질병도 알아낼 수 있고 동물이 살던 때의 날씨와 기후도 짐작할 수 있어요. 고인류학자는 옛날 인류의 화석을 무척 끈기 있게 발굴하고 소중히 다뤄요. 화석을 손상하지 않고 발굴하는데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하죠. 요즘에는 3D 프린터로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모조 화석을 만들어 연구하기도 해요. 우주 화석이 뭐야? 가짜 화석. 끝. 오늘은 여기까지.